이거 할게요. 내신 숙숙이랑 내신 탄탄 118쪽부터 121쪽. 일단 이 내신 숙속 같이 하고 한 다음에 할까요? 자, 과학에서 한 일을 한 경우 책 읽는 거 아니고 이게 가방을 메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건 일하는 거고, 만약에 가방을 메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 또 그게 일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가방을 메고 있는 거는 가방에 힘을 위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이거 안 되고, 떨어진 책을 주워 책상에 놓았다 돼요. 이거 책에 힘을 줘서 위로 올렸으니까. 마찰이 없으면 힘을 주지 않아도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이건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니까 일한 게 아니죠. 200N의 힘을 주어 밀었다. 3m 이동했을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의 양입니다. 600줄. 자, 여기에 이제 150줄의 일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30N이 이렇게 나와야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150이 나오겠죠? 1번 답이죠. 10kg은 지금은 사실 뭐 계산하는데 쓰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위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어서. 자, 이게 중력이 한 일. 중력이 5N의 힘을 줘서 3m를 이동시켰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15줄이고, 물체가 20N인 그런 물체를, 무게가 20N인 물체를 10N의 힘을 줘서 일단 이렇게 밀고 가는데 5m를 이동하니까 50줄의 일을 한 거고, 드는 데는 20N의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40줄의 일을 한 거예요. 40줄의 일을 합쳐가지고 90줄의 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갔다 이 소리죠. 지금 나는 가를 2m 높이 들어 올린 후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데, 요때는 힘은 위로 주고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는 일하는 게 아니야. 요때는 들어 올릴 때만 이래. 들어 올릴 때만. 그러니까 20N 곱하기 2 해서 40줄의 일을 하는 거다. 5번에 나는 들어 올릴 때만 일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일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정의야. 정의대로 해야지 이게 계산이 됩니다. 4번이 답이고,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 0인 경우, 매달려 있는 거는 팔은 아픈데 이동한 게 없기 때문에 일의 양이 0이 되는 거예요. 카트 밀어서 이동하는 거는 괜찮고 일한 거고, 자, 스케이트를 타고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마찰력이 0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정한 속력으로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일의 양이 0인 거고, 힘을 안 줘도 미끄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 건 일하는 거야. 가방을 메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간다. 그러면 또 일한 게 아니야. 지금 이제 답은 2번이고요. 7번에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체의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아요.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 단위를 쓴다. 맞습니다.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없다. 아니죠. 에너지가 원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로 전환될 수 있지. 3번 답이고.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려면 9.8mH 하면 돼요. 근데 9.8은 어차피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mH만 구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m 곱하기 h. 요거는 12고요 24고요 12고 15고 8인데
가장 큰 거는 난에다. 이해가시죠? 비교할 거기 때문에 m 곱하기 h 값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질량이 10kg, 높이가 1m인 책상 위에 2kg인 가방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책상면일 때와 지면일 때가 다르다. 그렇죠. 높이가 다르니까. 기준면이 책상이면 0이고 높이가 지면이면 이제 그 1m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맞죠? 책상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맞죠? 높이가 0이잖아요.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이다. 9.8 mH 19.6줄이네. 아니죠, 그죠? 9.8 mH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자, 얘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일한 게 맞죠. 중력이 이제 잡아당기는 거에 대해서 힘을 줘서 들어올리는 거니까 아닌가요? 들어올리는 거 맞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물체 한 일의 양은 9.8 mH 98줄 맞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만큼 증가한 거죠. 증가.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증가한 거죠. 11번. 자, 5kg인 거 바퀴 떨어뜨리면 10cm 바퀴입니다. 20kg이면 4배지, 4배 질량이. 그럼 에너지 4배 되니까 바퀴는 것도 4배 바뀌어요. 한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추의 중력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 낙하시켰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맞아요. 이게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추의 질량이 비례한다. 맞는데 추의 질량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럼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동 거리도 증가하는 거죠. 비례해서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져도 나무 토막이 받는 일의 양은 같다. 아니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일은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3번에 질량이 4kg인 쇠구슬이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쇠구슬의 운동에너지씩 써야죠.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은 4 v는 2의 제곱 그러니까 8줄이네 8줄. 그 다음에 승용차와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배. 그러면 이제 승용차랑 버스에 운동 에너지를 쓰시면 되는데 승용차의 질량이 버스의 2분의 1배. 2분의 1에 버스가 2m이면은 승용차는 m인 거죠. 승용차 질량이 버스의 2분의 1배니까 속력은 승용차가 버스의 4배. 그럼 속력은 버스가 V면 속력은 4배인 거죠. 승용차가. 이해가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여기 몇 배냐? 2분의 1 m은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 지워주시면 되고 16V 제곱이고요. 이건 2V 제곱이야. 아무튼 몇 대 몇이에요? 8대 1이야. 8대 1. 승용차가 버스의 8배 운동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빠른 게 훨씬 더 운동에너지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 알겠어요? 요 식 그대로 맞춰서 쓰는 거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서 보세요. 써서
썼어요? 15번 물체 운동에너지와 질량 속력과의 관계이다. 운동에너지는 이제 식을 써놔. 이렇게 2분의 1 mv제곱. 운동에너지를 보통 EK라고 많이 써. EK 뭐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맞고, 옳은 거 올려라도 있네. 이런 거 아니고요. 속력 이거 아니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맞죠? 만약에 여기가 속력이 써져 있으면은 이게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이런 거, 속력이 써 있으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1번 4번이고요. 자, 4kg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20N을 작용하여 10m로 이동시킨 모습이다. 이게 E란 게 얼마냐면, E란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200J를 한 거야. 1을. 근데 1이 뭘로 되냐면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정지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한 거는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0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200J만큼 증가했으니까 나중 운동에너지가 얘가 되고, 그러면은 이 운동에너지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mv제곱이잖아. mv제곱이잖아. 약분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제 100은 이제 v제곱이잖아요. 그죠? v는 10m/s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번 답이고, 17번에 자, 가와 나의 알맞은 값을 옳게 짝진 것은, 이게 이동거리, S가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자, 2kg인데 이게 속력이 몇 배가 됐어요? 2배 됐죠. 그럼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겠지. 4배. 그럼 이동거리도 4배가 되는 거야. 4배. 여기는 이제 8cm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지금 몇 배인 거야? 얘가 이렇게 2배죠. 2배. 근데 여기 질량이 2배잖아요. 그럼 속력은 똑같아야지. 얘랑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돼서 운동에너지가 2배가 돼서 이동거리가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아야지. 얘는. 예. 그래서 8cm랑 4m/s 써져 있는 거 4번 보면 되죠. 자, 100g짜리는 0.1kg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일단은 자, 옳지 않은 거.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중력이 작용해서 이동시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쇠구슬의 운동에너지 증가하고,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가 1m인 경우 아래에서 쇠구슬의 운동에너지는 요렇다. 그러니까 이 한 일이 얼마냐면 9.8, m이 0.1이다. m이 h가 지금 몇 m죠? 1m. 0.98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0.98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200g짜리면 질량이 2배가 된 건데, 그러면 에너지 2배 된 거거든. 2배.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는 맞고요. 자, 쇠구슬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200g짜리, 속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속력은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된다. 속력은 루트 2배. 19번에 같은 질량, 그림과 같은 질량이 다른 두 공을 5m에서 떨어뜨립니다. 운동에너지는 얘가 가지는 그 중력이 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600g짜리가 300g짜리 공이 운동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예요. 해주는 일의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서술형 실력 판단 풀어보시고. 자,
효진이가 질량 1kg인 물체를 베란다 옥상으로 옮겨 놓았다. 예, 효진이가 한 일의 양을 풀가정하게 구하시오.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베란다에서 아무튼 이제 이동 거리가 이제 2m가 되는 거죠. 예. 질량은 9.8줄입니다. 그래서 9.8 뉴턴입니다. 9.8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19.6 줄에 일을 했다. 19.6줄에 일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무게가 10N인 물체가 1m를 내려오면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10줄이야, 10줄. 얘가 이게 빗면 따라 내려와도 똑같아요. 높이가, 아무튼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 이제 1m를 내려온 거니까 10줄인데, 근데 뭐 이게 2m 미는 일을 했다 이거죠. 근데 물체의 높이를 2배를 하면은 20줄이 되겠지. 20줄. 그러면 2일도 2배를 하기 때문에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4m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무게도 2배였군요. 무게도 2배였네. 그래서 물체의 무게와 높이가 각각 2배가 되잖아요. 2배이므로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이 4배가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동 거리는 8m로 늘어난다. 8m이다. 그 다음에 22번 1m에서 떨어진 A에 0.1kg 쇠구슬 자유낙하시킨 거죠.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 쇠구슬이 0.1kg이기 때문에 9.8 곱하기 0.1 곱하기 1m 이동한 거죠. 0.98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A점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0.98줄이 되고, 중력이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무게가 10N인 물체를 수평면에서 천천히 5m를 끌어당긴 후 수직으로 2m를 끌어올렸다. 근데 이제 한 일의 총합이 50줄이래요. 근데 여기를 미는데 그 어떤 힘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쵸? 뭐 X 뉴턴으로 힘을 줬다라고 했을게. 그럼 이제 미는데 한 일은 5 곱하기 X 줄이란 거고요.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은 10N의 힘을 줘서 2m로 들어 올렸으니까 20줄의 일을 한 거거든요. 그게 50 합쳐가지고 5x는 30이 되고 x는 6인데 6N의 힘을 줘서 민 겁니다. 예, 가세요. 그다음에 쇠구슬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에 미는 일로 전환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ES다.
A인데 얘가 높이는 똑같은데 질량만 2배니까 2배 더 멀리 이동하니까 ES가 되는 거 맞고, A 대 B는, 근데 얘는 질량이 지금 얘 위치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9.8 mh로 쓰면 되는데, 얘는 9.8 mh에다가 요거 2개 곱하면 이제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배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동거리가 3배가 되겠죠. 3s가 되겠죠. 이건 2s고 2대 3 맞죠.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제동거리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맞는 표현인데, 자 봐봐요. 이 속력이 2배가 됐어요. 2배. 근데 제동거리는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죠. 4배.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거 맞지, 그죠? 다른 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몇 배 됐죠 원래? 4배죠. 4배. 근데 이거는 16배잖아. 16배. 요거 3배죠. 지금 3배. 그럼 9배 돼야 되겠죠. 9배. 그럼 18이 되겠죠. 가에 18이 되겠죠.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는 길어지는 거 맞죠? 왜냐면 운동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얘를 멈추는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멈추는데.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면서 멈추는 건데, 멈추는데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단원 평가도 뭐 열심히 하면은, 서술형은 좀 어려워도 일단은 11번까지 합시다. 11번. 10번까지. 아, 10번까지 다 돼 있어요? 11번부터 24번까지 해봅시다. 11번부터 24번까지. 아, 근데 이게 맞췄나요? 답은 안 맞췄죠? 풀어보라고 하고 답 맞췄어? 안 맞췄을 것 같아. 어? 맞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풀게요. 그럼 11번부터 24번까지 해보십시오. 답 맞추고 틀린 것만 좀 할게. 답 좀 맞춰보세요.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4번, 14번에 2번 3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3번, 20번에 3번, 21번에 4번, 22번에 5번, 23번에 4번, 24번에 니은 디귿. 앞에서부터 좀 틀린 거 좀 알려주세요. 2번에 이제 그 단위 변환을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미터 퍼 세크로 하는 게 좋아요. 미터 퍼 세크로 하겠습니다. 1분이면 60초이기 때문에 60초 동안에 240m니까 64, 24 네. 40m per sec고, 얘는 1초에 15니까 15m per sec죠. 자전거는 이제 10m per sec죠. 그 다음에 얘는 1시간이면 이제 시속이니까 1시간이죠. 3600초고 108km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공 3개를 붙이시고, 3배네 3배. 그러니까 30m per sec.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시간에 72죠, 그쵸? 72. 근데 1시간에 3600초이기 때문에 3600초에 72에다가 공 3개 붙여야 돼. 미터로 바뀌죠? 그럼 이거는 20m per sec네요. 20m per sec.
그래서 제일 빠른 거부터 나열하는 거니까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B, C 순으로 A, D, E, B, C 2번 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계산하는 게 좀 어렵죠. 자, 얘가 이제 그 구간 단속 하는 건데 이 도로의 제한 속력은 110km/h이다. 예. 그 다음 A와 B 지점 사이의 거리가 10km다. 자, 구간 단속 카메라라고 한다. 10km다라고 써있는 거구나. 10km이고 A가 그 A 지점을 지날 때 130km였고 B 지점을 지날 때는 90km였다. A와 B 지점 사이에 측정한 시간이 5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5분 동안 등속 운동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안 같잖아요. A랑 B가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 한 건 아니고 속력이 변한 거고, 자동차는 90km/h보다 느리게 달린 순간이 없다. 잘 모르는 거죠, 이거는. 네, 잘 모르는 겁니다. 이때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알 수 없는 거고,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이거. 알 수 없고요. 요것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고, 두 지점 사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자동차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5분 걸렸지. 5분 걸렸어. 근데 원래 거리가 얼마였어요? 10km죠, 그렇죠? 평균 속력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평균 속력이 이건 해봐야 될 때문에 걸리지 않을 것인데, 이건 해볼게. 이거는 일단 얘 평균 속력을 알 수가 있는데, 평균 속력이 5분 동안에 10km 간 거야. 여기는 1시간에 110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얘가 그 1시간이면은 5분이니까 12배 해주면 되네. 12배 12배 해주면은 60분이죠. 그러니까 얘는 평균 1시간에 120km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110이잖아. 110. 이 사람 걸린 거죠. 걸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거는 사실 상관없고, 이 차가 통과하는데 몇 분 걸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번호판을 찍는 거야, 실제로. 갈 때 번호판 찍고, 나중에 나올 때 번호판 찍었는데 시간을 비교하면 평균 속력이 나오죠. 중간에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요. 평균 이제 110을 넘으면 안 돼. 이 사람 걸린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내비에 다 그게 나와. 이제 얼마로 가고 있다, 평균 얼마다, 계산해서 다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잘 걸리질 않지. 그 다음에 10번에 등속 운동하는 곳은 요 구간이죠. 근데 얘가 30초 동안이야. 그래서 얘는 600m 이동할 거고, 20 곱하기 30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6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이 60초고 전체 이동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가 여기 600이고 여기 삼각형이기 때문에 100이죠, 100. 여기는 200이고 200. 이해가세요? 20이고 200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900이네요. 900m를 가는 거야 60초 동안에. 그러면 1.5배니까 15m/s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동 거리는 등속 운동하는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는 600m이고 평균 속력은 이제 15m/s. 22번. 22번에 2kg인 수레가 수평면에 2m/s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그러면 얘가 부딪히기 바로 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4줄 있어서 4줄. 4줄을 얘를 이동하는데 나중에 이게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되잖아요. 자기 운동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일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2m 이동시킨 거야. 4줄 있으면 2m 이동시키는 거야. 근데 8이면 몇 배가 됐죠? 4배 됐죠, 4배.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제 16배가 될 거 아니야, 16배? 그래서 32m를 이동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제곱비잖아. 속력의 제곱비. 운동 에너지는 4의 제곱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16배가 되니까 이동 거리도 16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에 속력이 지면에 떨어질 때 14m/s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9.8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9.8배를 하시는 거고요. 9.8m h가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v가 나왔구나. v가 14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높이 구하라는 말은 없었나 보네. 하여튼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런데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0.5N이 아니죠. 왜냐면 0.5kg에다가 9.8배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 아니고. 그러면 중력이 사과의 한 일의 양이 이거랑 같다는 거. 이거랑 같은 건데 이거 4분의 1이기 때문에 14의 제곱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7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14가 2가 두 번 있으니까 이거 이제 49이기 때문에 49줄이죠. 사과가 떨어지면서 사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사과는 떨어지면서 사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사과는 떨어지면서 사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중력의 한 일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게 쓰는 게 더 맞는 표현 같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좀 그러네. 중력이 한 일은 사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떨어지면서. 니은 디귿 골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서술형은 숙제로 좀 해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